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참 요란해 보입니다. 요란해 보이긴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자라면 65,000달러에서 67,000달러 여기까지가 지금 작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67,000달러를 잘 돌파해 준다라면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그 구간이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11월 고점이었던 69,000달러까지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 73,000달러 이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나와준다라면 그때부터는 8만 달러, 10만 달러 얘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은 그걸 위한 1단계 수준 65,000달러에서 67,000달러까지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55% 이걸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말트 시즌이 좀 도래하는 상황을 보려면 50%및 가급적이면 40%및 한 35% 정도까지 훅 한번 떨어져 줘야 이른바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2시간 정도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주인공은 블랙록입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를 추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진 않죠. 지금 블랙록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70% 넘게 폭등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고 이미 유틸리티적인 활용성을 입증한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블랙록이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테마가 잡히면서 완전 폭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블랙록이 하고 있는 행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블랙록의 어떤 테마의 핵심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된 아주 선명한 알트,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첫 번째 토큰화 펀드가 출시된 건데, 블랙록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알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이었어. 역시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해놓고 지금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아주 쌩 난리를 피면서 초대박을 터뜨린 상황.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지금 방향성 나왔고, 추가적으로 알트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해진 겁니다. 물론 토큰화 펀드 비들이 출시됐을 때 여기에 초기 7개 투자 기관 중에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였잖아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도 온도 토큰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주목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블랙록 이슈로 폭등을 해주면서 그 와중에 온도 파이낸스도 살짝 간접 연관 프로젝트로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전체에 비단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블랙록은 각을 세웠다. 뭘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 그래서 헤데라 재단도 지금 신났어요. RWA 히스토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적인 환경을 지금 상황을 목격하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신이 났는데, 그럴 법도 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크립토 전략을 보면, 첫 번째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 거고, 두 번째 이더리움 디파이의 디파이 혁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기타 알트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될 것이냐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헤드라 해시그래프를 선택을 하면서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입증이 된 프로젝트를 블랙록이 바라보고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핵심 테마는 뭐다?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이 테마는 이번 강세장 전반을 가로지를 핵심 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약했거나 없었는데 이번 강세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기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엄청 집중적으로 짚어봤었잖아요. 하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RWA, 하나는 AI.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강세장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 RWA와 관련해서 블랙록이 너무 빡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식, 세력들이 선택하는 알트, 이런 관점을 고민을 해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방향성과 가늠자 역할을 지금 블랙록이 해주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헤데라 재단에서 이걸 바로 공유를 한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상위 10개 네트워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TPS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어디다? 헤데라다. 그리고 보니까 솔라나의 2배, 3배예요 지금. 이렇게 빨랐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론도 빠른 편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헤데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헤데라 재단에 합류를 하고 헤데라를 선택해서 블록체인 혁신을 감행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 정도로 빠른지 몰랐어요. 저도 약간 TPS 보고 살짝 놀랐는데, TPS가 빠르다. 그건 그만큼 거래가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 입장에서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수료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게 헤데라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데라 재단은 지금 신났습니다. 이거 막 지금 마케팅하느라 오늘 막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헤데라 재단 막 지금 재미 보고 있는데, 헤데라 카운슬 지금 합류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당장 눈에 띄는 게 뭐 보잉, 뭐 체인링크 들어가 있고, DBS, 구글, LG 들어가 있네요. 저 LG 들어간 건 몰랐어요. IBM, 몬델레즈, 과자, 신한뱅크, 되게 타타, 굉장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히타치도 들어가 있네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헤데라 카운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런던 정경대도 있네요. 왜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2월 달에 이걸 짚어봤었는데, 몬델레즈가 헤데라 카운슬 위원회에 합류를 했다. 그런데 얘네가 뭐 하는가를 봤더니, 몬델레즈가 기본적으로 과자 회사잖아요. 오레오, 리치 이런 걸로 국내에서는 유명한데, 헤데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소비자 패키지 상품을 공급하고 이거를 추적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느낌 오는 프로젝트 있죠. 비체인이 하는 거를 지금 헤데라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몬델레즈가 직접 위원회 멤버로서 합류를 해서 헤데라를 통해서 공급망 혁신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추적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는 게, 이를테면 비체인이 좀 원조잖아요. 비체인이 과거에 루이비통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추적을 하겠다. 뭐를? 진품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이거 진퉁이라니까? 진짜야? 짝퉁 아니야? 이거를 검증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비체인이 원조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상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 아발란체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티그룹과 협업을 진행했다라는 소식, 이 웰링턴 가상 사모펀드를 토큰화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게 2월 달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성 금융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화두다. 그 지금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리드하면서 난리치고 있는 게 블랙록이고, 거기에는 뭐 시티, JP모건 이런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맺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보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는 JP모건과 파트너십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사실 지금도 이 시티뱅크와 이렇게 또 업데이트된 협업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체인링크. 사실 지금 체인링크를 좀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틸리티가 이미 어떤 테스트가 끝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입증이나 평가가 끝난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난리인데, 아크21 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투명성 강화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는 게 체인링크예요. 체인링크의 준비금 증명 기술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실물 데이터를 끌어와서 블록체인에다가 그거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그걸 검증하는 역할을 체인링크가 지금 이른바 준비금 증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크21 쉐어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준비금 증명을 누가 한다? 체인링크가 하고 있다. 데이터 어디서 가져와서?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거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된 어떤 테마의 대장으로서 체인링크를 거론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나 지금 헤데라 해시그래프나 이렇게 RWA 테마로 묶인 대장급들이 있고, 사실 이제 그 신규 프로젝트들도 주목받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가벼운 로우캡을 언급드리면은 이게 또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대장급들 누가 봐도 RWA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만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이런 대장급들, 테마의 대장급들은 실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도움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테마의 어떤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을 싹 다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리서치를 해서 검증을 해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선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싹 다 이렇게 뭐 체인링크도 투자하고 아발란체도 투자하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투자하고, 그냥 그거는 어떤 부패식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막 10개 20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급격한 급락이나 어떤 외부 충격이 딱 왔을 때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막 싹 다 누가 어디서 뭐 좋다니까 얘네 시티 얘는 JP모건 막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패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결정적일 때 대응을 못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있어서도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리서치를 빡세게 하고 진짜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개미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 트레이더들처럼 막 진짜 손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막 전업 트레이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 보시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열외. 그런데 일반적인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를 숙지하는 정도로 바라보시고 이 중에서 선별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정말 뭐 좋다니까 투자하고 좋다니까 이건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한번 빵 하고 뭐가 왔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슬슬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블랙록 이슈에서 출발을 해서 블랙록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이번에 선택을 했고, 관련해서 헤데라뿐만 아니고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등 굉장히 이미 시장의 입증이 평가 끝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 이렇게 이 테마를 이끌면서 일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것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본격화하면서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트코인 노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디스커버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펀드고, 그로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이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성장한 기업들도 있지만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 이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노출시킨다. 그럼 무슨 말이냐? 혁신적이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비트코인을. 누가? 모건 스탠리가.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이미 자사 12개 펀드에 대해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SEC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더라. 엄청 빡세게 지금 세력과 기관들은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메릴 린치, 웰스파고 이런 미국의 전통 대기업 금융기관들도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은 이미 시작됐고 얼마나 가속도를 받아서 강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블랙록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70일 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합치면은 42만 개가 넘잖아요. 비트코인 개수가.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남은 게 30만 개예요. 조만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 현물 개수가 그레이스케일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시작할 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한 65만 개 정도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팔기도 많이 팔았다. 환매 물량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데 절반 이상이 지금 줄었어요. 빠져나갔어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고, 어제도 지금 750개가 나갔네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블랙록에 296개가 들어갔고 어제 하루에, 피델리티에 1377, 아크트웨니언 쉐어스에도 340개, 인베스코가 또 많이 들어갔네. 프랭클린 역시 100개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다? 이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단행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루 채굴량이 에버리지 900개에서 450개로 훅 하고 줄어든 상황, 이게 계속 이어질 건데, 공급 충격이 이미 왔는데 하루 채굴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지금 어제 하루에만 1500개가 지금 순유입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몇십 개, 몇백 개 가지고 있는 상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숫자 자체가. 재밌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세력들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세력의 방식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블룸버그가 재밌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홍콩이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미국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계점 중에 하나는 홍콩에는 블랙록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현물과 현금 상환 모두 허용했다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이거는 이 트레이더들, 또 마켓 메이커들, 거래소들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다. 현재로서는 흥행 여부까지는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룸버그는 전반적으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좀 박하죠. 박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관세 이슈로 지금 한방 붙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그냥 놔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뭔가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야 될 게 있다라면, 본토에 있는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면 그게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로 가게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느낌은 지금까지도 공산당은 그런 적이 많고, 뭐 2013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스탠스였잖아요. 겉으로는 금지인데 뒤로는 그냥 쌩 난리피게 놔두는 게 이 공산당 놈들의 어떤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실제로 뭐 벌어지는 상황은 봐야겠지만, 왜냐면 하베스트 펀드를 비롯해서 중국 본토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게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약간의 매력 포인트들, 직접적인 플레이어들, 거래소나 트레이더들, 마켓 메이커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특장점이 또 있다는 거죠. 미국과 달리 미국은 현금으로만 상환이 가능한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현금, 현물 모두 이 상환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동성 차원에서 훨씬 더 치고 빠지기가 쉬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은 벌어져 봐야 하겠지만, 왠지 느낌적으로는 중국 공산당도 지금 재밌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뭐 한두 달 안에 이게 다 평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약간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재료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높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무능한 정부, 무식한 정치권, 이런 것들만 아니면 진작에 홍콩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부산 정도의 도시에서 이미 구축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아쉬운 점이.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과연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괜찮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어떤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보는 게 맞고,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서는 이미 북미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렉스에서 왜 한국 시장에서는 못하는 걸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상황. 이 직접 플레이어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홍콩에서 뭔가 여기서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준다라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게 딱 승인될까 말까 하는 그런 모호한 구간에 있는 나라들도, 아시아권 국가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처증권처럼 홍콩에 있는 현지 증권사들은 엄청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뉘앙스를 막 지금 주고 있죠.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남향 자금의 유입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네, 주요국들의 자금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증권사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이 북미권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홍콩 상황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상황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